숨고가 무조건 또 싸진 않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결국엔 숨고에서 한 건 아니고 요 앞에 있는 유리가게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인테리어 가게를 검색하다가 유리가게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어. 혹시 렉사는 안 하시죠? 했더니 어디에요? 이러면서 주소 알려주고 했더니 내일 설치해 놓을게요 이러더니 잘 달아주시더라고요. 그런 사람이 좋아요. 그러니까 약간 맥가이버 같은 분들 전혀 연관성 없는 거 하시는 분들이 눈대중으로 배우고 전문 자격증 같은 건 없어도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이 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규격만 물어보더니 가서 설치해 놓으신다고 저도 그날 바로 돈 보내드렸습니다. 사장님이 처음에 2층이라고 3층이라 했더니 견적이 어느 정도 될까 했더니 30이요 이래갖고 말이 떨렸어요. 네? 잘못 들은 줄 알고 말 바꾸기 전에 빨리 가야 되니까. 그래서 수리를 다 해놓고 매도 집을 내놨어. 근데 6개월이 지나면서 시행착오가 좀 있었다고 생각 들어요. 하자가 발생을 좀 했나봐요. 네. 기다리면서. 손님은 좀 왔어요. 꽤 왔어요. 한 달에 한 3명씩은 꼬박꼬박 왔었어요. 근데 계약은 안 됐네. 3분씩 오셔도 똑같은 데를 지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기? 그래서 한 번은 손님이 온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받아왔고 제가 붙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윗집에서도 누수를 잡아준다고 또 실리콘 시공을 해갖고 또 안 셀 수가 있잖아요. 그걸 잡고. 그랬지. 네, 그래서 보자고 벽지를 덮고 봤는데 또 새더라고요. 생각보다 많이 오시고 몇 번 오다 보니까 좀 지친 거예요. 선생님도 좀 놀랐겠다. 네. 생각보다 이렇게 많네. 지치지, 맞아요. 강원도에서 올라 그러니까 올 때마다 저 가서 또 벽지 붙이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. 생각한 게 그래 오면 살 사람은 깎아달라면 깎아주자 이러고 그 이후로는 또 없어갖고 임대 쪽으로 돌아서게 됐습니다. 이제 그래도 봄도 한 되고. 달에 한 두세 팀 정도는 꾸준히 왔나 봐요. 근데 항상 저거 지적을 해서 계약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네. 그러면 수리를 좀 해놨던 게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기본만 우선 해놨는데 몇 주 지나니까 저기 샤시 있는 모서리 쪽이 젖었나 봐.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어떤 거예요? 위에 실리콘? 위층이랑 그래도 협조가 잘 돼서 네. 위층에 보니까 난간 턱이 한 뼘 정도가 걸려 있는 것 같아. 거기에서 혹시라도 타고 스며드는 건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윗분이 그래도 협조를 좀 해주셔서 한쪽은 실리콘이나 뭐 코킹이나 방수를 했는데 그쪽은 그래도 좀 해결이 됐나 봐. 네, 처음에 이 집 낙찰 받았을 때 저 모서리 안쪽이랑 샤시 위쪽까지 그리고 모서리 안쪽이 제일 심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기가 터질 거라고 생각도 해서 저기만 걱정하고 있었는데 저기는 잡히고 이제 여기가 또 그렇구나. 사그라들긴 했는데 조금 젖어 있어. 그래서 두 번째로 한 게 렉산 렉산을 비가 들이치니까 네. 또 젖는구나 해서 네. 비 가림막을 그거는 얼마 든 거예요? 30만 원 30만 원. 그것도 시행착오 하다가 보통 30만 원이면 거의 거저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반적으로 견적을 주셨던 게 한 7, 80? 네, 숨고 숨고에서 네. 알아봤는데 숨고가 무조건 또 싸진 않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결국엔 숨고에서 한 건 아니고 요 앞에 있는 유리가게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인테리어 가게를 검색하다가 유리가게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어. 혹시 렉사는 안 하시죠? 했더니 어디에요? 이러면서 주소 알려주고 했더니 내일 설치해 놓을게요 이러더니 잘 달아주시더라고요. 그런 사람이 좋아요. 그러니까 약간 맥가이버 같은 분들 전혀 연관성 없는 거 하시는 분들이 눈대중으로 배우고 전문 자격증 같은 건 없어도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이 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규격만 물어보더니 가서 설치해 놓으신다고 저도 그날 바로 돈 보내드렸습니다. 우리 반지하 할 때 저 렉산 다는 거랑 3층에 렉산 다는 거는 또 스케일이 다르거든. 사다리차 쓴다고 그거 비용 맞아요. 두세 배 뻥튀겨서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그냥 땅에서 다시는 분들이랑 가격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봤을 때 저도 모르니까 렉산이 숨고에서 이 정도 하는데 그때 카톡으로 들은 게 7, 80만 원 했는데 어떤가요? 이랬더니 선생님이 좀 비싸다고 해서 한 30만 원 정도 한다고 제 생각에는 5, 60 되는 데를 찾아보자. 그렇지. 나는 기준가가 아시겠지만 반지하 기준을 네. 알고 있잖아. 그러니까 저런 건 땅에서 설치하니까 차 부르는 비용을 안 할 건데 그거까지 해서 저 정도면 진짜 싸게 잘 찾았네요. 나도 나중에 소개 좀 해줘요. 알겠습니다. 그 사장님이 처음에 2층이라고 3층이라 했더니 견적이 어느 정도 될까 했더니 30이요 이래갖고 말이 떨렸어요. 네? 잘못 들은 줄 알고 제가 말 바꾸기 전에 빨리 가야 되니까. 그래서 얼른 지금 계약 바로 읽고 갈게요. 하는 거 잘하셨다. 그렇게 하면 이분의 성향이 느껴지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막 A급으로 저는 보통 없는 업체를 선호하다 보니까 기능상에 사용하게끔만 해주면 되니까 그 사장님은 맥가이버 같은 분이잖아요. 네. 그런 사람 딱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물어봐야 돼요. 그분한테 또 다른 공정은 뭐 하시냐고. 혹시라도 저런 분이 도배나 아니면 싱크대나 이런 거를 하더라도 왠지 신뢰가 가잖아. 렉산 가격만 들어봐도 이분은 다른 거는 싸다는 몰라도 비싸지는 않겠구나 하는 사람을 알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.
수리해 주시는 분들을 한 분씩 알아가면 투자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할 때 두려움이 많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은 기본적인 성향이 두려움이 없는 편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여기서는 두려움이 많았는데 두려우면서도 나갔죠 계속. 그러니까 저 렉산도 설치하고 어쨌든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니까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나가지더라고요. 선생님이 혼자 다 나아가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선생님이 다 고민하고 방향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낸 선생님의 예술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 샤시에 지저분하게 페인트는 칠해져 있지만 저것조차도 나는 선생님의 예술 작품이 아닌가. 다시는 저렇게 할 생각은 어제는 임대를 이제 내놨는데 부동산에. 그래서 만약에 보러 와서 저 하면은 이제 지금 수리하려고 이렇게 칠하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. 표시해 놓은 거다. 네. 약품 처리해 놓은 거다. 이런 식으로 해. 네. 약품 느낌 나잖아. 아마 시행착오 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네. 그렇게 차라리 말하는 게 네. 낫겠다. 저건 눈으로 너무 보일 거니까. 네. 하자 있는 부분을 알게 됐으니까 방수를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. 네. 그 다음 이제 최종이죠, 이제 방수는. 저도 최대한 미룰 수 있는 건 미루는데 네. 집에 대한 경험을 선생님이 나름대로 6개월 동안 해본 거니까 네. 할 수 있는 수리는 어느 정도 해봤으니 순서는 방수를 네. 뭐 하는 게 낫지 않을까. 네, 해야죠 이제. 길게 봤을 때는 조금 더 편안한, 저것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걱정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추후에는 편안하게 월세만 누워서 받는 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막상 매매가 됐어도 공직자로서도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. 저거 좀 속이고 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. 저도 최선을 다한 거는 이렇게 보수를 단계를 거쳐가 본 게 잡으려고 일단 노력은 했는데도 6개월 동안 안 팔리긴 했지만 가지고 있는 동안 다음에 임대를 놓을 때는 누군가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. 제 임차인분이 이제 불편은 안 했으면 해갖고 저기는 맞네요. 네, 확실히 잡고. 이렇게 또 선생님한테 하나 배우고 간다고 생각해요. 어쨌든 나는 눈 가리고 빨리 팔아버리면 장땡이다 라는 마음이 더 클 것 같은데 그게 또 찜찜하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선생님도 누구보다 지금만 보는 게 아니고 멀리 보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선생님 수업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그게 단기적으로는 득인 것 같지만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 손해보는 거, 반대로 지금 손해인 것 같아도 길게 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결국에 선생님 아까 서두에 얘기하신 그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에 가까운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